오늘 대출 금리를 화두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할 때 대출 금리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사상 최저 수준인 0.5%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전제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그 선진국과 같은 저금리 국가에 좀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근데 1금융권 대출은 뭐 신용대출의 경우에 뭐 2%에서 3%대도 가능하고 외국계 은행에서는 뭐 초고신용자들 대상으로 1%대 신용대출 금리를 선보이기도 해서 저희가 또 바쁘게 그걸 취재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신용도만 좋다면 저리의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금리가 좀 오르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폭이고 미세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한 해 국민, 신한하나, 우리농협 5대 은행에서만 신용대출 잔액이 100조 원에서 120조 원, 1년 사이 20%가 늘었습니다. 이게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의 상승세이긴 한데요. 각 가계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것을 보고 이제 금융당국이 대출 조익에 나섰고 그게 또 대출 금리에 단순하게 반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조짐을 보니까 뭐 시장 금리도 그렇고 뭐 다른 예금 금리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전문가들은 지난 하반기에 그 바닥을 치고 이제 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뭐 단순하게 생각해도 대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올해 연초에 신용대출을 줄이면서 또 혜택을 줬었던 이 고신용자들의 우대금리가 줄어들면서 또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용대출에 있어 우대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우대금리를 뭐 없앤다는 건 사실상 그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게다가 뭐 금융당국이 뭐 얼마 정도까지 대출해줘라. 물론 이게 정황상 뭐 금융당국이 찍어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좀 되긴 하는데 각 은행에 이제 어느 정도 쿼터를 정해놓고 그 대출의 그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움직임의 하나로 고신용자들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에 대한 그 철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금융당국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좀 우려하는 게 그 B2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빚을 내서 그 돈을 갖고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이게 때마침 신용대출이 폭증하던 때와 11월, 뭐 1월 그때 우리 증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월 들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전 20년 동안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B2 고신용자 신용대출에 좀 아름아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또 오르는 게 있었으니 이게 바로 이게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이거든요. 정책 금융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햇살론이 있습니다. 이 햇살론이 최근 4달 동안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높아진 금리의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이 서민들이 높아진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좀 오게 되었습니다. 네. 햇살론 하면은 이제 서민 대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쪽까지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또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신용자들에 비해서 사실 금리가 상승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이 이런 또 금융 취약계층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조치들 또 나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전제해야 될 게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그 찾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대출금리라고 하면은 대출금에 대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대출금을 찾으려는 사람은 늘고 근데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이 공급, 이 은행 측의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대출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서민층이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특히 자영업자들. 이분들은 그 전에도 대부분 대출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급전에 더 필요했던 게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축은행 중앙회,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서민들의 이게 대출 창구인 저축은행의 그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2월 기준 저축은행 업권 조달 금리는 2.04%입니다. 이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낮은데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전월 대비 0.08%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이 금리가 바닥을 쳤던 지난 10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을 봤을 때 이 금리가 1.67%였거든요. 이게 불과 한 넉 달 사이에 0.37%, 약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된 셈입니다. 네, 시장 금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저축은행의 조달 금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달 금리라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조달 금리는 금융사들은 일단 예금을 받는 수신과 그다음에 대출해 준 여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신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원가 개념에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들여오는 비용으로 이 조달 금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쪽에서 드는 비용.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가지고 와서 그 예금한 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예금 이자율이 그 대출에 대한 원가 조달금에 들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도 예금을 갖고 와서 이렇게 대출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예금에 대한 금리가 조달 금리가 되고, 또 은행 중에서도 일부분은 또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은행채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은행채를 발행할 때 은행채에 붙는 금리가 또 조달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캐피탈사나 카드사처럼 수신을 받지 못하는 금융사도 있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대출에 있어서 원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과 저축은행은 좀 조달 금리에 좀 약간 개념이 약간 구분이 되긴 하거든요. 은행은 예금 이외에도 채권을 발행을 해서 네. 모자르면은 그거를 볼충하면 되는데, 저축은행은 사실 이런 금융채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예금을 받아서 조달을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예금 금리의 상승은 이런 저축은행에서 집행하는 햇살론의 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 쪽의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햇살론의 금리가 따라서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축은행의 금리가 여기서 왜 올랐나, 예금 금리가 왜 올랐나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좀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 저축은행도 보면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 상품이긴 한데요. 이 대출을 좀 잡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뭘 했냐면은 예대율,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100%로 맞추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해주는 만큼, 그러니까 예금을 받은 만큼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예대율이 110%, 대출이 조금 많아도 좀 괜찮았는데 대출과 예금을 맞추라고 하니까 네. 저축은행에서는 부랴부랴 이제 예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예금을 늘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건가? 음. 아무래도 예금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의 원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의 서민 대출의 금리도 올랐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이 B2나 뭐 이런 증시로 흘러가는 돈들이 워낙에 또 많이 늘다 보니까 저축은행 예금도 은행권보다는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도 부랴부랴 이제 예금 금리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왔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예대율을 110%에서 100%로 낮추라는 이유는 이제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또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받는 부담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뭐 정부가 원하는 쪽은 아니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네요. 예, 이게 네. 서민들이 역풍을 좀 약간 맞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에 따라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서민들이 받는 부담, 그러니까 서민들이 저신용자들이 받는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서민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햇살론 공급 건수는 14만 6,859건으로 전년 분기 대비 1만 5,628건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기간 규모도 1조 1,330억 원에서 1조 4,06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금융 약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좀 보자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물론 이건 정부랑 한국은행의 기능 분리가 돼 있긴 합니다. 네네.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선 이제 직간접적으로 시장 안에 있는 채권을 사준다던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금리를 낮출 수가 있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시장 안에 있는 원화 통화량이 늘게 되면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네. 그 얘기인즉슨 다시 서민들이 좀 살기 팍팍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기준금리 향방이 중요할 텐데요. 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겠네요, 정말. 예. 아무래도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올리진 못하겠고, 근데 낮추고 싶은데 낮췄다가는 이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섣불리 결정 못할 거라고 보는 그런 의견이 좀 많긴 합니다. 네, 동결로 갈 것이다는 의견이 중론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동기열이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또 이제 우리 또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 코로나 여파에 아직도 지금 많은 타격을 입고 계시는데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일단은 올해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거에 좀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IMF나 국제 뭐 이런 평가 기관들을 좀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전망치를 2.9%에 3.1%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나아질 거라 보는 의견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만한 개연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버블을 제어하면서 이 유동성을 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서민들의 대출 부담, 금리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경제 회복이 나타나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